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8%, 코스닥은 2.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쭉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 아니면 리포트들 바라보면은 특별하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들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시장 수급만 들여다보면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일단 뭐 많이 봤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 작년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만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는 것 같더니 다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수는 뭐 2500 아래쪽에 살짝 머물고 있는데 수급만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됐나 멀리 당겨서 볼 때 분산 비율을 통해서 보면 지금 현재 분산 비율이 한 40% 정도 돼.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를 한 100으로 봤을 때 그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앞으로 현재 보유하고 물량이 한 지금 뭐 예전 비해서 한 60% 정도 더 모아야 예전 최고점을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 이때보다 전 세계 돈을 찍어낸 걸 보면 엄청나게 지금 돈이 많이 늘었죠. 그러면은 나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전 물량, 그 예전에 보였던 물량 있잖아요. 돈의 양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보유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보유한 물량에 비해서 앞으로 보유해야 될 물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급적으로 생각해 보면 힌트가 있는 겁니다. 주식 시장이란 것은 뭐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임자 없는 주식이 없다고. 매수 쪽이든 매도 쪽이든 항상 그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물량을 팔 때도 아니면 살 때도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뜨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상대방의 물량을 갖다가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좀 불안하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 보유했던 물량 또 그리고 뭐 그간 풀린 돈에 비해서 앞으로 뭐 얼마나 더 매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2017년도 이때보다는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매집을 해야 되겠죠.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현 단계는 물량을 매집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계속 물량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시장에 넣는 뉴스들은 좋은 뉴스가 있으면 안 돼요. 주식시장 별로 재미가 없구나. 차라리 확실한 것은 금리가 떨어진다니까 차라리 채권 시장이 낫겠구나. 주식 팔고 채권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채권으로 가려고 하면 돈을 빼야 되니까 주식을 던지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뉴스들 아니면 어떤 경제 관련 지표들 뭐 어떤 리포트들 낳고서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냥 다 적혀버리고 정말로 주식시장은 돈 벌려고 온 것이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느냐. 뭐 여러 가지 잡기술들도 많이 있지만 항상 그 근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물량을 모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싸게 사는 단계이거든요. 그러면은 안 좋은 소식을 자꾸 내보내요. 사람들이 주식을 던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모은 물량을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이 지수 뭐 2,500이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훨씬 더 올라가야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럼 수급적인 면만 딱 생각해 본다면은 시장 뉴스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그냥 외국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 그냥 내가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계속 모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나쁜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아직 전부 다 제껴버리고 그냥 근본을 생각하십시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아니면 예전에 뭐 굉장히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낸 책을 보면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변하지 않았어요. 2003년도 1월 1일 날 그때 제가 책을 내가지고
지금 2023년이죠. 10년 전에 책을 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책을 내라는 여러 가지 어떤 권유 이런 것도 많이 받아봤습니다만은, 그 이후엔 책을 안 냈어요. 주식시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주식시장은 유명해지면은 깜방 갑니다. 거짓말 같지만은 유명해지면 깜방 갑니다. 지금 제가 올리는 영상 몇 명 안 보는 요렇게 참 좋은 거지, 걔네 유명해져서 깜방 갈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명해질까봐 그동안 책을 안 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은 돈 벌려고 온 것이고, 주식시장에서 아니 밖에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분산되어 있으면 주식은 싼 거고, 몇몇 세력들이 모아가면 그 주식은 괜찮은 겁니다. 모아갈 때는 대중들에게 물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싼 뉴스를 내보내야 되는 거고, 이 이야기가 제가 10년 전에 썼던 책에 그대로 다 있는 거고, 지금도 똑같이 됩니다. 한 20년 지나도 그대로 될 거예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변덕스럽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지만은 수급은 항상 맑은 겁니다. 세력들이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장 수급 들여다보면은 괜찮았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전기전자, 화학, 운송장비 모아가던 거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전기차로 잘 나간다 그러니까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전기를 갖다가 중국에서 발견한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전기차 중국에서 잘 나가는 거 보고 배 아프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지금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뭐 중국 뭐 저것끼리 만들어서 저것 배터리 쓰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베팅하는 게 맞죠. 그 투자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도 짓고 자동차 회사도 짓고 하죠.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다시 부흥하게 되면은 이제 누가 돈 벌겠냐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벌 거 아닙니까? 거기 이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업종입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거 보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만 나중에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거품이 뭐 많아지게 되면, 통화 이동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세계 경제가 잘 나가게 되면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이 잘 나가겠죠. 그럼 지금 운송장비 전기전자에서 외국인들이 물량 매집한 거 나중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올 때마다 얼마나 오르겠냐고. 삼성전자 뭐 얼마나 오르겠냐고. 옛날에 뭐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주가를 많이 조절을 했지만은 그때 백만전자 뭐 몇백만전자 이야기했잖아요. 현대차는 100만 현대차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토요타를 뛰어넘었다 이런 기사도 나오기 시작하죠. 있어 보세요. 현대차가 지금 나중에 미국 시장이 잘 나갈 때 어떤 포장을 해서 현대차 잘 나간다고 띄울지 모릅니다.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이 100만 현대차 이야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대차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매집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오늘 세력들이 매집한 게 22개 종목이 돼요. 그 종목들 들여다보면 그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지금 이 종목들 있죠. 많이 올라가지고 계속 나오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를 하고 다른 거 잡음을 다 제껴버리고 딱 우리가 들여봐야 될 것만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냥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화와 소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예전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책 뭐 추천한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읽어봤어요. 그 책을 읽다가 쭉 보니까 틀릴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에는 자본들이 많아요. 지지하는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본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경제 관련 리포트도 되고요. 또 경제 관련 어떤 보도들도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치 상황이 그런 것도 돼요. 금리도 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 싹 적혀버리고 딱 들여다봐야 될 거.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야?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를 이해를 해볼 때 주식은 대중들에게 분산되어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세력들이 모아갈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보이는 거잖아요. 원리만 이해하고 잡음을 다 제거하고 정확한 신호만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나오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아가는 것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냥 사서 모아두기만 하면 저거가 알아서 나중에 팔 때 되면은 온갖 홍보 다 해가지고 그냥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아닙니까? 그냥 안 되면 적어 놨어요. 2023년 5월 17일 날 행복샷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거 유튜브 동영상 안 내릴 테니까 딱 녹음해 놨어요. 녹음해 놓고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몇 년 뒤에 한번 보십시오. 미국 경제가 잘 나가면 잘 나갈 때마다 막 선전해 될 겁니다. 그 왜 선전하겠냐고. 실제 미국 경제가 잘 나가면 삼성전자나 아니면 운송장비 업종 이런데 수익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걸 갖다 예상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때 그런 기업들 엄청나게 홍보를 하면서 팔아먹이 되거든. 그때 되면 긍정적인 뉴스들이 엄청나고요. 그때 되면 제목이 바뀔 겁니다. 시장은 엄청 좋은데 수급은 개판이다 아니면 흐리다 이런 제목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